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5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정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 제일 먼저 일간 정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정이라고 하는 일간 천간 10개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정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불이죠, 불.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밝은 불의 기운인데,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공부를 했던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 잠깐 살펴본다라고 하면 같은 불이지만 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불,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불라고 해서 음화가 이렇게 되는데,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의 비유를 한다고 했을 때 태양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등촉지화라고 해서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로 이렇게 보지만 지상에서는 등촉지화, 촛불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불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전기불, 그 다음에 뭐 모닥불 같은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을 약간 자연적인,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 상반되는 것, 뭐 인위적인 그런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화 중에서 화라고 해봤자 두 개밖에 없죠.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양아인 병화, 음화인 정화로 구분이 안 돼 있었을 것인데, 이걸 다시 음양으로 구분해서 양화와 음화로 이렇게 구분하게 될 때 양화는 병화로 명명하는 것이고요. 음화는 정화로 명명하는 것인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이기 때문에 화 중에서도 맹렬하고 강렬하고 밝은 기운에 조금 뭐랄까 좀 겉으로 많이 발산되는 그런 개념의 남성스러운 그런 불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음화 같은 경우에는 병화처럼 그렇게 맹렬하고 뜨겁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드럽다 그러죠. 음유한 그러한 성향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너무 밝죠. 태양을 오래 못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명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름 같은 때 태양빛을 너무 오래 쬐고 있으면 일사병, 열사병 걸려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별빛이라든가 달빛을 오래 보고 있다고 해서 실명된 사람 제가 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달빛과 별빛을 너무 오래 쬐고 있어서 열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있다고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달빛 보고 열사병 걸렸다? 그건 안 되고, 실명했다? 그것도 안 되죠. 촛불 보고 실명했다? 촛불을 너무 오래 쬐고 있어서 살이 뜨거워서 열사병에 걸렸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난로를 너무 뜨겁게 해놓으면 이제 뜨거워서 좀 화상 같은 걸 입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달빛, 별빛을 보고 뭐 그렇다라고 보진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화는 그만큼 맹렬한 강한 그런 어떤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정화는 그에 비해서 부드럽고 음유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화든 정화든 화는 너무 왕해지게 되면 치열해진다 그랬죠.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심하면 폭발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보일러가 너무 과열되면 폭발하고요. 후쿠시마 원전 과열되다가 폭발해 버렸고요. 차도 열심히 달리는데 냉각수가 떨어지면 차 엔진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은 모든 만물을 불로 확 다 싸질러서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병화든 정화든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이걸 갖다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에도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냉각수를 집어넣어서 식혀줘야 되고요. 차도 너무 100km, 200km 막 달렸을 때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수를 집어넣어서 열기를 식혀주게 되죠. 이거 역할하는 것을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합니다. 병화도 왕하면 임수를 쓰고요. 정화도 왕하면 임수를 쓰는 것인데, 왜 개수를 쓰지 않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건 운무와 같아요. 안개라든가 구름과 같은 것이고요. 정화 입장에서 저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촛불 켜놨는데, 모닥불 켜놨는데 개수를 봤다라고 하는 뜻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과, 촛불 켜놨는데 개수 옆에 특히나 이렇게 개수가 시간이라든가 월간 같은데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정화일간인 사람들, 제가 정화일간인데 시가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예민하고요, 까칠하고요, 잠깐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개수 보는 것을 그렇게 정화는 특히나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다 했잖아요. 등촉지화, 아니면 모닥불과 같기 때문에 혼자서 자신의 빛과 열기를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항상 누군가 옆에서 보좌를 해줘야 된다. 누가 보좌를 해주냐? 인성으로서 보좌해주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 정화 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은 나무, 목이 될 것이고요. 목은 정인이라고 하는 간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을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정화일간이 좋아하는 목은 편인인 을목이 아니라 정인인 간목을 좋아한다. 선생님, 정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화일간도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편인인 간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은 정인인 을목이 되겠죠. 그러면 병화일간은 정인인 을목을 좋아할까요? 병화일간은 편인인 간목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간목을 좋아합니다. 화를 생하는 것은 을목 가지고는 화를 생할 수가 없는 게, 을목은 뭐예요? 쓴목, 나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쓴목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편인이라서 을목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병화일간이 정인이라고 해서 을목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양목인 간목으로서 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음목인 을목으로서 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그것보단 낫다. 그리고 정편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편인을 나누게 되면 정화는 간목을 좋아하고 병화는 을목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화를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정화일간이 아무리 목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아지면, 목다해지면 불이 꺼진다. 목다화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목을 많이 보게 되면 경금을 아울러서 봐야지,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 줄 수 있다.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자, 모닥불을 피기 위해서는 장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장작을 통나무를 갖다 그냥 태우면 안 됩니다. 장작을 쪼개야죠. 도끼로 나무를 패서 옛날 그 돌쇠하고 마당쇠가 주로 그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돌쇠하고 마당쇠가 이제 마님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장작을 패서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하는데, 그때 맨손으로 쪼갠 것이나 도끼 들고 쪼갭니다. 그 도끼가 뭐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장작은 간목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을 쪼개서 벽갑, 쪼갤 벽자, 갑자, 간목을 쪼개서 인정, 정화를 생조해 준다. 정화는 마님일까요?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정화일간은 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아져선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 주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과 곡우로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일단 진월은 봄이 되는데요. 인묘진, 동방이 모두 계절로는 봄이 되겠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뜻하는 것이고요. 인월은 초춘이고요. 묘월은 중춘이고요. 진월은 모춘, 늦봄이라는 뜻이죠. 개춘, 똑같은 늦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만춘이라고도 합니다. 만춘, 늦을 만자, 봄춘자, 늦게 들어온 봄에서 만춘이라고 하고, 늦봄이죠. 그냥 늦봄. 내가 아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호가 이 늦봄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늦봄이 되겠습니다. 늦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입하가 되면서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 환절기는 어떤 토, 진술, 축, 미, 월이 모두 환절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는 또 모두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해서 사계절하고 사계월은 다릅니다. 사계절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 사계월은 그죠, 늦이 드는 거죠. 늦봄, 그죠? 늦여름, 그 다음에 늦가을, 그 다음에
늦겨울이 바로 뭐예요? 사계월이 되는 것인데, 진월은 늦봄이고요. 술월은 늦가을, 그 다음에 이 축월은 늦겨울, 묘는 늦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자를 붙이면 뭐예요? 개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하가 되는 것이고, 개추가 되는 것이고, 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네 개의 개자를 모아놨다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계월은 그러니까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술중미월을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환절기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지만, 진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유 합금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묘진 방합도 형성될 수가 있겠고, 지지로 진술중미가 많아서 유치를 형성할 수도 있다. 유치라고 하는 것은 유치의 그게 아니고요.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죠. 같은 토끼리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월에 연지에 축토가 있거나 일지에 미토가 있거나 뭐 시지에 또 술토가 있을 수도 있죠. 지지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유치를 한다. 물론 이제 인월에 목이 많아지는 것도 유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천변만화하다.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 살중신경, 진유합금이면 제다시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면 모왕자세, 유치를 형성하면 설기태가 어저께 병화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진월을 놓고 봤을 때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진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토가 왕하면 화생토해서 일간 정화가 토를 생하게 되는데, 진월은 토가 왕하지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기태과한 사주국세 신약한 사주가 된다.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는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병화하고 정화하고 차이는,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맹렬하고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진월의 병화는 임수를 먼저 취용했다라고 하면, 병화는 임수 간목을 취용했다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임수를 취용을 먼저 할 수가 없고요. 먼저 약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줄 수 있는 간목을 먼저 취용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병화는 자연적인 불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불꽃을 유지하지만은,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불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한데, 특히나 설기가 많을 때는 금방 정화가 꺼지기 때문에 병화하고 달리 임수를 취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화일간은 인성의 목을 필요로 하지만, 특히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된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월이 물론 토왕절이긴 하지만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진월에 원령에 통과하는 간목이 투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 정도 하나 정도 얻어서 벽값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어저께 병화는 임수와 간목을 이렇게 취용했다라고 하면, 오늘 진월의 정화는 뭘 쓴다? 간목과 경금을 이렇게 아울러서 봐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고 자신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월의 정화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명식과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일간 정화가 토를 생하는 거니까 내가 생하는 거죠. 아생자가 이렇게 될 것이고, 아생자 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 과 상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이 되는 거는 이건 상관이라고 하고요. 상관. 그 다음에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과 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은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음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다?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관격, 어저께는 양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었지만 오늘 상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면은 이거는 화토 진상관 격에 설기태 과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짜가 붙으면 진짜가 붙는 경우는 말씀드렸죠.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을 얻어서 상관패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관패인. 그러면 인성을 얻게 되면 이거는 국세가 상관격에, 예를 들어서 간목을 이런 식으로 얻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세가 화토 진상관격에서 상관패인 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용신은 뭐가 된다? 간목이 된다. 근데 일간의 특성상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요거는 경금으로서 적절하게 저 간목을 통제해 줘야 된다. 벽갑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겁니다. 벽갑 인정.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선생님 간목을 필요로 하는데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까? 이거는 박살 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간목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경금을 얻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또 경금을 이런 식으로 얻게 되면은 저 재성으로서 간목을 갖다 쪼개는 거죠. 어떤 분들 재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지만 재극인은 좋은 경우도 있고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탐재파인하는 경우, 탐재파인, 이거는 좋지 못하는 재극인이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용재파인이라고 해요. 용재파인이라고 해서 요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탐재파인은 재성을 내가 탐하느라 하고 얘를 갖다가 인성을 멀리하는 것이 탐재파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지로 금국이 형성돼서 경금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용재파인이 아니라 탐재파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용재파인으로 볼 수도 있고 탐재파인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진월에 정화가 신약한데 인목을 연지해서 이렇게 봤죠. 이 정도 되면 인목이 나를 생조해 주는구나, 정화가 인해 통근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목이 이렇게 토출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모왕자쇠가 되는가. 모왕자쇠가 돼서 이 경우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된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죠. 어떤 분들 정화일간이 세력이 있는데 임수를 봤으니까 저거는 정관이고, 정화일간이 임수 정관을 봤기 때문에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정화는 임수는 지금 현재 하는 일은 목을 생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관성이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관성은 약해지면서 인성이 왕해지게 되고, 정화일간의 특성상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경금으로서 저 목을 갖다가 통제해서 벽갑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화일간이 뭘 할 수 있다? 불이 꺼질 수 있다. 인성 때문에, 엄마의 치맛바람 때문에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주를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기가 목다화식이 돼서 특히나 어렸을 때 인성운을 20년간, 대학 갈 때까지 20년간 엄마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막 이제 엄마니까 공부도 하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너무 엄마 때문에 억눌려 있는 거지. 뭐 자기는 나와서 축구도 하고 싶고 애들하고 게임도 하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막 한데, 엄마는 그거 하지 마, 공부해야 돼. 그거 하지 마, 공부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어떻게, 맨날 아주 그냥 치마폭에 막 데리고 사는 거죠. 죽을라 그럽니다, 이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봐야 하는데, 재성, 아빠가 있어서 엄마를 좀 이렇게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재성이 아빠니까. 그래서 용재파인 해줘야 되는데, 일지에서 유금을 이렇게 봤습니다. 유금은 이제 편제이긴 하지만 유중에 있는 경금을 쓰지 못하고 유중에는 신금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진유합금에서 금의 기운은 일단은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금 가지고
간목을 벽화분정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재성을 가지고 요거를 통제시켜 줄 수 있다.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재성의 용도가 있으니까 남자라면 빨리 결혼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주가 아들인데 생신은 모르니까 3주까지만 놓고 비유를 하자면 인성이 너무 많으니까 저 재성을 써야 되죠. 일지 밑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일지 밑에 있는 재성은 나의 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빨리 장가 보내라 그러면 장가는 보내는데 엄마가 자식에 대한 그 간섭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분가해서 사는데 날마다 찾아가는 거야, 자식한테요. 가면 내 자식하고 자기 며느리한테는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집안에 청소를 했느냐 말았느냐 냉장고 어떻네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는 결혼해서 뭐 얼마 정도 안 됐을 때는 내 어머니 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시어머니 왔다 가면 부부싸움 합니다. 둘이서 100%입니다. 이거는 하게 되면 아무리 남편이 엄마가 그런 걸 알아도 뭐 내 처가 엄마 핀잔하게 되면 좋을 일은 없겠죠. 처음에는 이해하다가도 결국에는 좋지 못한 현상들을 보게 되니까 인성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또 부부간에 또 다툼도 많아요. 재성이 아빠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아이가 인성이 많다라고 하면 남자는 그러니까 아빠 내지는 아버지죠. 그다음에 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도권을 주고 엄마는 좀 손을 좀 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재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생시에 따라서 그 기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금을 얻었습니다. 진유화금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금도 세력이 있겠고요. 또 진월에 인에 불을 둔 간목이기 때문에 이 간목도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임수가 있게 되면 금의 기운을 살려서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합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목 인성도 세력이 있고 정화도 인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금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 자체는 그닥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화운 갔을 땐 좋을 것이고 목운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이 사주가 뭐가 문제냐면 금운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이 경금이 득세를 하겠죠. 금운 갔을 때는 그럼 간목을 너무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수운 갔을 때는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겠죠. 그때는 뭐 수생 목한다라기보다는 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국 자체는 흠잡대가 뭐 금수가 좀 많아서 한습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화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가 화운이 막 200년씩 되면은 괜찮겠지만 화운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 한 30년 정도 미까지는 화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모군인데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닥 좋다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원국은 좋지만 울로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진유합금 유축 회금에서 금이 세력이 있지만 간목을 갖다가 벽갑하는 것은 경금으로 하는 것이지 신금 가지고는 벽갑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주 자체가 역시나 경자시나 신의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주가 한습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시 같은 경우는 또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임수가 목을 생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 경금 가지고 뭐 왕한 목 여기도 목을 얻었으니까 100% 거의 뭐 인성이 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이걸 뭘 갖다가 억제시켜줘야 되는데 수가 있게 되면은 금생수 수생목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온당치 못한 것이 되겠고 계묘시 같은 경우는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생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묘충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진유합금에서 충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아무리 간목이 월간에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촛불 켜놨는데 비우는 것 같습니다. 계묘시 별로 좋은 생시는 아니고 갑진시 이거 뭐가 됩니까? 목다 화시 진유합금의 간목
투출돼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간목 두 개를 일지에 있는 유금 하나 가지고 감당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차라리 그냥 이도저도 아니면 병옷이 일간이라도 좀 왕해지게 되면은 목의 기운을 갖다가 화로서 설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능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비경겁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데 외아들이야 또는 외동딸이야. 그러면 걔만 보고 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가 한 5형제 정도 돼. 그러면은 그 애정이 분산됐잖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시를 차라리 얻으면은 뭐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화를 얻었으면은 조우도 될 것이고 일간도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어줍잖은 경자, 신해시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병호시를 얻어서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더 좋겠고, 뭐 일단 뭐 독이 됐든 뭐가 됐든 목은 있기 때문에 정화 자체를 생조해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금수운으로 갔을 때 이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병모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또 이거는 오히려 또 금이 많아지는 그런 패단이 있죠. 진유와 금의 신급, 금이 많죠. 요거 진유 인신상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무토의 역할을 뭘로 봐야 될까요? 무토는 금이 왕에서 설기되겠고 간목으로 파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인 저 무토는 용도가 크게 없죠.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상관 경관을 좀 무토 임수를 파하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 인성인 간목으로서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왕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내 불을 둔 간목이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진유와 금의 신금까지 받고 또 상관인 무토가 임수를 상관경관 하려고 할 때 이때 간목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목도하식이 됐다가도 이런 경우에는 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엄마 말 듣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